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통신 다이어그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약간 오늘 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객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메뉴를 선택을 하면 종업원은 주방장에게 메뉴를 전달을 하죠. 주문서를. 그러면 그 주방장은 뭐를 해요?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요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일단 고객이 종업원에게 메뉴를 오더하여 오더 메뉴라고 하죠. 메뉴를 주문을 하면 종업원이 주방장에게 메뉴를 전달하죠. 메뉴 테이크를 할까요? 테이크 메뉴를 갖다 줍니다. 주방장은 자기가 주문 요리를 하죠. 그럼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쿡 오더를 할까요? 주문하는 거고 요리를 한다. 메뉴를 요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요.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서 고객이 종업원한테 짜장면 하나요? 오더 메뉴. 종업원이 주방장에게 테이크 메뉴. 짜장면 하나, 홀에 짜장면 하나 있어요. 주방장이 짜장면 하나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무엇을 뜻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휴게소 자주 가죠? 휴게소는 고객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제가 메뉴를 국수 아니면 순두부 선택을 하면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순두부 하나요? 그래서 딱 체크를 하면 주방장한테 가죠.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주방장한테 가는 거죠.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는 순간에 좀 날라가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빕스나 그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아웃백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종업원이 귀에다가 뭐 리모컨도 꽂고 그다음에 그 손에 조그마한 거 기기를 들고 오죠. 그래서 손님 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짜장면 하나를 딱 누르고 테이블이 5번이다. 5번에 짜장면 하나 딱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문하신 게 짜장면 하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럴 때 그 데이터가 주방으로 날아가는 거죠. 5번 테이블에 짜장면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게 종업원이 짜장면 하나요? 그러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주방장한테 갖다 주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메뉴를 이야기를 하면 종업원이 그걸 받아서 짜장면 하나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5번 테이블에 짜장면 하나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에 이 데이터가 주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방에 날아가니까 주방장은 쿡 메뉴를 한다. 그 쿡 메뉴를 들어온 메뉴를 요리를 하는 게 그 짜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5번 테이블 짜장면 하나 딱 누르는 순간에 이게 D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얼마만큼 요리가
주방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말로 하는 거, 종이다 써서 갖다 주는 거, 요리하는 거, 이거를 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그래서 요거를 하면 한번 시퀀스를 꼭 보라고 그랬죠. 인터랙션이니까. 그러면 고객이 종업원에게 메뉴를 하면, 오더를 하면 종업원이 그 메뉴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주방장에게 날아가고, 주방장은 쿡 메뉴를 이게 메뉴의 그 주문한 메뉴를 요리하는 것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확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확장을. 요리를 다 했어. 다 하면 이제 주방장이 짜장면을 딱 놨어요. 종업원한테 짜장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방장이 종업원한테 갖다 주죠. 뭘 갖다 줘? 짜장면 나왔어요. 요리를 주죠. 테이크 메뉴. 똑같으니까 메뉴를 갖다 주고 주문서 요리라고 할까요? 쿡이라고 할까요? 요리를 주방장이 줍니다. 종업원은 다시 이거를 고객에게 갖다 주죠. 고객에게 서브 요리를 갖다 주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주방장이 짜장면 한 거를 종업원한테 딱 갖다 주면서 요리 나왔어요. 그럼 종업원이 그 요리를 손님한테 짜장면 하나 나왔습니다. 갖다 주는 거.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또 걸어 다녀서. 이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방장이 요리가 끝나서 5번 홀에 짜장면 하나가 끝났으면 5번 홀에서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짜장면을 놓고 버튼을 딱 눌러. 우리가 휴게소에서 음식이 되면은 473번 딱 누르면 473번 딱 누르면 473번 번호가 딱 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테이크쿡은. 요리는 우리가 갖다 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럼 종업원이 와서 이걸 갖고 가서 고객한테 갖다 줘. 그럼 서브쿡은 뭐 하는 거냐? 종업원한테 갖다 주면서 자, 맛있게 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딱 갖다 주고, 아, 짜장면 하나 왔습니다 하고 주문한 거 맞으시죠? 그러면 고객이 예, 그러면 자기 그 PD에 있는 걸 가지고 배달 그 서브 완료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카운터에 요 짜장면 하나 가격이 딱 올라가겠죠. 카운터에. 그럼 내가 먹고 나가면서 5번 테이블입니다. 그럼 5번 테이블 딱 보면은 짜장면 하나 얼마? 8,000원, 7,000원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주문서나 왔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시스템이니까, 아,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 제가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퀀스를 한번 봐야겠죠. 종업원이 고객이 메뉴를 하면 종업원이 주방장에게 메뉴를 PDA로 전달하면 요리를 하고 테이크 쿡 그러면 서브 쿡, 그죠? 갖다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 여기까지가 고객, 종업원, 주방장이 하는 일. 그런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요리를 하면
이 요리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여기 원래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3번이네요. 3번 이게 먼저 봐야 되니까 지우고 지워서 요리한 것이 어떻게 DB로 가는 거지. DB로 가는 거고 쿡 메뉴를 요리를 한 것이 DB에 저장이 돼. 그 다음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take cook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종업원이 고객에게 서브 쿡이 되겠죠. 서브 쿡이 되면 쿡이 되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쿡이 되고 서브 쿡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종업원에서 이쪽으로 가죠. 뭐요? 테이블 P라고 하나요? 요금 테이블 요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카운터죠. 카운터가 되는 거죠. 아, 나 한글로 썼네. 카운터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보면 이렇게 고객이 오더 메뉴 종업원한테 하면 종업원이 오더를 하면 테이크 메뉴 고객이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럼 PDA에서 종업원이 예 주문을 받아서 짜장면 하나 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테이크 메뉴 주방장으로 날라가요. 주방장이 쿡 메뉴 짜장면 하나를 해서 합은 다 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5번 테이블 홀에 메뉴 하나 5번 테이블 딱 누르는 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메뉴가 저장되고 그 메뉴가 이제 테이크 종업원한테 가는 거죠. 종업원이 자기 PDA에 띵동 5번 테이블 음식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가서 고객한테 갖다 주고 고객이 갖다 준 다음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고객이 이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맞았으면 버튼을 쿡 누르는 순간에 테이블 P 카운터로 이 짜장면 하나 값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카운터까지. 지금 교재에서는 고객, 종업원, 주방장만 있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오늘 이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방장에서 요리한 내용들이 얼마나 오늘 하루에 요리했는지 또 한 달에 얼마만큼 요리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보면 여기서 단순하게 이 언더 버튼을 쭉쭉 누르면 여기까지는 왜 끝까지 않는 여기까지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교재에 있는 건 여기인데 추가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 다음에 주방장이 종업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고객에게 서브하고 추가로 또 카운터를 만들어서 테이블 피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객체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하고 전화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기는 세 개가 있어요. 수신자, 발신자, 중간에 교환기. 수신자, 발신자, 교환기. 전화는 교환기인데 지금 기지국이라고 하죠. 핸드폰이니까 기지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발신자, 이 전화를 내가 이 수신자한테 하는 거예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책에는 교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기지국이라고 하죠. 기지국.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를, 이제 원래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는 교환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고 핸드폰으로 하는 걸 해볼게요. 자, 이거는 교환기가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전화를 말합니다. 집에 있는 전화. 발신자가 전화기를 들어. 그러면 띠 소리가 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기 신호라고 해요. 전화기 들면 전화기가 띠 소리가 나죠. 전화기를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띠 소리가 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죠. 어디로? 그러면 교환기로 가죠. 여기다가 전화번호 돌리잖아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다다닥 하면서 교환기로 가는 거죠. 그럼 교환기는 이 번호가 딱 예를 들어서 내가 집 02 4444에 555 하면 다다닥 받아갖고 어디로 가요? 수신자에게 가는 거죠. 해당 신호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거죠. 해당 번호에 신호를 보내죠. 수신자에게. 그러면 수신자는 따르릉 울리겠죠. 전화벨이 스스로 울립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벨이 울린다.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죠? 전화벨이 울리면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야겠죠. 딱 들어서 여보세요 전화벨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전화를 받는 거겠죠. 그죠? 이게 뭐냐? 발신자가 전화기를 들었을 때 뚜 소리가 나고, 뚜 소리가 나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교환기는 그 전화번호에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가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 거죠. 그죠? 전화벨이 울리면 이게 교환기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요거를 기지국으로 합시다. 아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내가 발신자가 전화기 들을 때 대기 신호 전화번호 입력하면 교환기가 수신자한테 전달을 하고 전화벨이 울린다. 예를 들어서 전화 중이다. 여기서 전화 중이면 야가 전화를 받는다가 아니라 전화 중이면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통화 중이면 통화 중이라서 통화 중에 갈 수 있겠죠. 통화 중에 가면 야가 교환기가 발신자에게 통화 중 메시지가 가겠죠. 어디 갔어? 잠깐만요. 교환기가 발신자에게, 그렇지. 통화 중
통화 중 메시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화에 입력해서 갔더니 전화벨 울린다, 전화 받는다, 끝이요. 통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갔더니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라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가.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 그러면 여기에 이게 조건문일 수도 있어요. 전화벨이 울린다가 아니라 통화 중 또는 전화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통화 중 또는 전화벨. 통화 중이 아니면 전화벨이 울리고, 통화 중이면 통화 중이라는 거 가고,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고, 통화 중이면 통화 중 메시지가 가고. 그러죠? 그럼 요거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봅시다.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교환기. 자, 대기 신호. 전화기 들으면 뚜 소리가 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교환기가. 그러면 해당 번호의 신호를 보내. 딱 갔더니 얘가 통화 중 또는 전화벨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통화 중 또는 전화벨이 울리면, 자, 하는 전화를 받으면 원래 이제 메시지를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전화를 받는다 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가 가야 돼요. 통화 중이면 통화 중 메시지를 교환기를 통해서 통화 중 메시지를 갑니다. 그럼 이걸 보니까 아, 전화를 받으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통화 중이면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여보세요 이렇게 가겠죠. 통화 메시 음성 통화라고 하죠. 음성 통화가. 그럼 얘가 또 에크를 하는 거죠. 대답을 교환기를 통해서 얘가 에크를 가는 거죠. 에크를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전화를 받는다. 전화번호 입력. 해당 번호에 신호를 보낸다. 통화 중 또는 전화벨. 전화를 받는다. 통화 중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통화 중 메시지가 가고, 음성 통화가 가고, 에크 여보세요 이게 가는 거죠. 그럼 에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끝나는 거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교환기를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화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 제가 왜 자꾸 시퀀스를 보라고 하냐 하면, 아니 시퀀스는 이게 전화를 받는다, 통화 중이다, 이게 어떻게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얘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다, 통화 중이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통화 중 메시지도 하고 음성 메시지도 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화를 받는다 또는 통화 중이다. 둘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가는 거죠. 왜? 여기서 통화 중인지 전화벨인지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논리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이 전화를 받고,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대로 하면 통화 중 또는 전화벨을 하고 전화를 받는다. 그 다음에 통화 중. 어떻게 전화를 받으면서 똥똥 띠띠띠가 소리가 나냐. 이건 좀 아니다 싶죠? 맞아요. 이게 시퀀스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시간 타임라인이죠.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야가 이렇게 이 화살표대로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전화를 받고 띠띠띠 소리가 나고, 통화 중 메시지 여보세요 가는데 또 음성 통화하고, 통화 중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또 음성 통화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통신할 때는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통신할 때는 제가 말하는 대로 통화 중 전화벨, 전화 받는다,
통화 중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생겼죠. 이번 시간에 이 궁금증을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